이 첫 번째 경기 아약스 대 벤피카 경기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유럽 대항전 분석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분석 채널 중에서 이 우에파 유럽 축구 연맹 클럽 랭킹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너도 나도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클럽 랭킹을 지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어쨌든 이 유럽 대항전 분석에 있어서 유럽 클럽 랭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38등, 그리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14등으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 DNA, 그리고 성적은 벤피카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 모두 지금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는 4전 전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플레이오프 행이 가능한 24위 안에 산술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승리를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 자체는 아약스보다는 벤피카가 낫고 특히나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하위권 팀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할 정도로 최근에 감독이 경질이 된 이후에 이 그림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는 무리뉴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 벤피카가 이쯤에서 아약스 원정에서 챔피언스 리그 첫 승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4전 전패를 당하고 있지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리그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다는 점, 이쯤에서 벤피카와 이 무리뉴 감독 특유의 이 챔피언스 리그 DNA가 나와준다면 이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아약스 대 벤피카, 벤피카의 승리 초안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위니용 경기인데 이 경기 지금 갈라타사라이 쪽으로 83% 몰려 있는데 저 역시도 갈라타사라이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경기는 은근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픽도 적극적으로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변픽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클럽 랭킹을 보시면 갈라타사라이 46등, 위니용이 47등으로 최근에 양 팀이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성적과 경험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의 체급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갈라타사라이가 오시멘 선수나 르로이 자네 그리고 과거 B클럽에서 활약을 했었던 빅네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선수단 가치 면에서나 연봉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갈라타사라이 쪽이 훨씬 더 높게 나오지만 어쨌든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자원인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오시멘 선수가 잘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근육 부상으로 이탈이 되는데 최근에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이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오시멘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인 것이 지금 갈라타사라이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시멘 선수입니다. 무려 6골을 넣고 있는 갈라타사라이의 오시멘 선수이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득점 랭킹 1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이 최전방의 오시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오시멘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인해서 갈라타사라이의 결장이 된다면 은근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무려 5골이나 되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3골로 무난한 역습 공격력을 갖춘 갈라타사라이가 측면의 빠른 자원 르로이 자네 같은 선수들을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도 그려지지만 챔피언스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갈라타사라이의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이변을 추천을 드리고 내일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최종픽에서
승무로 갈지 아니면 승패로 갈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의 부상 이탈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바르셀로나 경기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지금 현재 배당적으로는 첼시가 오히려 정배당을 받았고 저 역시도 첼시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일단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이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친선전에서도 2019년 매치였지만 첼시가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이 챔피언스 리그 중요한 길목마다 첼시가 바르셀로나의 덜미를 잡아왔던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첼시가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첼시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비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첼시가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첼시가 자이언트 킬링을 했었던 것이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정배당 책정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첼시의 완승이 나왔었던 것처럼 첼시의 선수단 퀄리티를 고려한다면 지금 바르셀로나가 첼시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우에파 클럽 랭킹 바르셀로나가 9등, 첼시가 12등이라는 점에서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현재 역배당을 책정받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첼시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비아레알 경기. 이 경기도 지금 도르트문트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73% 몰려있는데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스페인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공식전 3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도르트문트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팀인데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비아레알이 역습 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역습 득점이 세비야와 함께 라리가에서 5골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홈구장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비아레알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나오면서 선수비 후 역습,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일단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도르트문트가 7등, 비아레알이 31등으로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도르트문트가 압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르트문트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색깔에 비해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자국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수비, 특히나 역습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역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은근히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비아레알의 승리보다는 팽팽한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4번 경기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경기. 이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빌바오가 악재인 것이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와 이 니코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 형제가 모두 결장이 됩니다. 이냐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니코 윌리엄스는 지금 명단 제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 선수까지 결장이 된다면 최근에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을 때 너무나 좋지 못했던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빌바오 특유의 원정 경기 기복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빌바오의 성적이 1승 1무 6패,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고, 이 반대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아스날전 패배를 제외하면 홈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정도로 홈파를 받는 체코 명문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슬라비아 프라하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오히려 슬라비아 프라하가 49등, 빌바오가 63등으로 슬라비아 프라하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바오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기복, 그리고 빌바오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의 경기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슬라비아 프라 사이드 경기 결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보데글림 대 유벤투스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안픽으로는 유벤투스의 승리 그리고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스팔레티 감독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패배는 없지만 1승 3무 무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유벤투스가 우에파 클럽 랭킹이 26등, 이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명문팀으로 36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꾸준하게 성적표를 내고 있는 보데글림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최근에 유벤투스에게 별로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데글림트 역시 유럽 대항전 클럽 랭킹 자체가 지금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 리그 하위 대회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았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2무 2패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에 적응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데글림 원정을 떠날 때는 이 인조잔디의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유벤투스가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는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마르세유 대 뉴캐슬 경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는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홈에서 맨시티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고, 마르세유 역시 지금 리그왕에서 그린우드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뉴캐슬이고, 뉴캐슬이 지금 3승 1패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뉴캐슬 쪽으로 근소하게 몰려있지만 유럽 대항전 DNA는 최근에 마르세유가 우에파 클럽 랭킹이 43등,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83등으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경험치는 확실히 마르세유가 앞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뉴캐슬이 제 아무리 홈에서 맨시티를 제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뉴캐슬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지금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포함해서 뉴캐슬이 최근에 원정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뉴캐슬의 원정 경기력 기복을 고려해서 이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약 13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78회차 챔피언스 리그 현미경 분석 1부에서 7경기를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현미경 분석 2부에서 7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현미경 분석 2부에서도 다양한 이변픽이 많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현미경 분석 2부 내용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